모하비를 리뷰하기로 했어요. 네, 제가 원래 세단을 타다가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SUV를 생각하다가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구입을 한 차량이거든요. 자, 근데 외관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모하비 차량이 2007년도에 출시가 돼서 제 차는 2008년식이거든요. 2016년도에 더 뉴 모하비로 바뀌기까지 한 8년 동안 이제 도로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이제 와서 이렇게 12년이나 된 차를 리뷰하냐? 요즘 이제 캠핑이라든지 이제 차박이 널리 일상화되면서 중고로 모하비 차량을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모하비 차량을 구입할 수 있고 실제 3개월 동안 운전하면서 느낀 점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전면부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모하비 이제 더 마스터가 지금 이제 최신 모델이죠. 근데 크게 변형된 건 없네요. 아닙니다. 네. 더 마스터는 많이 변화가 됐고 네. 더 뉴 모하비. 더 뉴 모하비랑은 네, 2016년에 이제 페이스리프트된 더 뉴 모하비하고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릴하고 네, 뭐 뭐가 이제 차이가 범퍼 있나요? 쪽하고 데이라이트가 들어갔다는 그런 큰 차이가 있는데 데이라이트가. 제가 요 마크 엠블럼은 사실 이제 이게 더 뉴 모하비에 들어가는 엠블럼이거든요. 아, 요거를 제가 현대 모비스에서 13,500원 정도 주고 주문을 해서 구형 엠블럼을 제거를 하고 예, 신형으로 지금 이제 바꿔놓은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데라크루즈 모델을 보면 약간 곡선이 있고 그런데 얘는 좀 네, 직선으로 각이 지어 있고 뭔가 이제 남성을 상징하는 그런 SUV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이렇게 직선화가 돼 있다. 그래서 디자인과 관련돼서는 각자 개성이 있잖아요. 좋아하시는 그렇죠. 네, 남성적인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이 모하비 차량이 디자인적으로도 약간 투박하다고 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개인 취향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측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측면을 보시면, 자, 앞에 뭐 휠이나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선택한 차량은 최상위 모델 KV 모델은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알루미늄 휠, 그때 키는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그냥 휠인데, 완전 기본이네요. 네. 모양 그런 거는 아예 고려를 안 했어요. 그렇죠. 뭐 측면 보시면은 지금 더 뉴 모하비 보시면 측면 이 프레임이나 이런 거 똑같습니다. 심지어 모하비 더 마스터 또한 옆모습이나 보시면 문짝, 문이라든지 안문, 뒷문 이런 게 다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바퀴는 이게 휠이 몇 인치인가요? 휠이 이게 18인치네요. 18인치. 네, 네. 18인치가 돼 있네요.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JV300 모델인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낮은 트림이에요. 아주 낮은 트림이고 기본 3000cc라는 뜻이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뒤에도 제가 이 모하비 이 엠블럼을 네. 제거를 하고 신형 더 뉴 모하비로 이제 제가 직접 교환을 한 거고 뭐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000원. 10,000원 정도, 네. 네, 13,000원 정도라는 거. 자, 옆에 측면부도 네, 똑같습니다. 저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네, 트렁크 한번 열어보세요. 좀 수납 짐이 공간이 예, 좀 많이 실려 있는데 있네요. 수납 공간으로서도 이제 부족함이 없고 네. 여기를 이제 짐을 빼고 3열로도 이게 3열로 할 수 있다.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꺼내서 3열 공간에 탑승했을 때 그런 크기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드리는 게 좋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짐을 내리고 네. 자, 이렇게 보면 자, 보시면 이렇게 앞열을 동전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이렇게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숨어있는 3열을 필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여기 지금 공간이 네. 그 성인이 들어가기에는 약간 부족할 수가 있나요? 아, 그러면 한번 차 티켓에서 한번 타보시죠. 아, 네. 타보고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탑승하실 때 이런 식으로. 예. 자, 앉아보시겠어요? 안쪽으로도 한번 앉아보세요. 이렇게 타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몸집이 이렇게 크진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성인 이제 180이 넘어간다든지 이러면 조금 이제 장기간 가기에는 조금 다리 쪽은 어떨까요? 다리도 저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제가 170 중반대니까 네. 180 이상인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다. 그럼 한번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예.
제 키가 183cm인데 지금 차티께서 얘기하신 걸로 얘기해도 이 천장에 머리가 닿아서 머리가 불편한 건 없어요. 없는데 이제 다리 쪽이 아마 이것도 조절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건 같은데. 아, 이거는 고정이 돼 있네. 아, 근데 조금 막 오랫동안 장시간 주행했을 때는 좀 안락하거나 편안함과는 좀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탈 수는 있다. 보통 뭐 이렇게 3열을 접어놓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쵸, 보통은. 트렁크를 네. 위해서. 아이들은 탔을 때 어린 자녀들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러면 1열로 한번 가볼까요? 1열로 가보겠습니다. 자, 1열에 지금 보면은 넓어요. 네, 일단은. 제가 이 시트도 블랙 네. 시트가 있고 베이지 시트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베이지 시트를 타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중고 사이트에 올라온 차량들은 블랙 시트가 많기 때문에 이 베이지 시트는 일반 똑같은 등급에 똑같은 연식 똑같은 키로수가 돼 있다면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는 시트가 가격이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고급스럽잖아. 뭐 차량 옵션이나 사고 유무에 따라는 틀리지만 네.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딜러분께서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자, 예. 한번 1열에 한번 탑승해 보시죠, 차티. 네. 자, 넓어요. 네, 진짜 일단은 차체 실내 뭐 차가 레그룸이나 이런 높고, 데는 네. 뭐 손색이 없어요. 승용차를 타다가 이런 SUV를 타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제 차체가 높으니까 운전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시야 확보라든지 이런 거는 이 본네트 앞에 또 막 튀어나오거나 그러지 않아서 시야 확보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수납 공간도 뭐 이렇게 널찍한 것 같고. 네. 여기도 지금 이런 거 핸드폰 이게 충전 이런 건 안 돼. 그렇죠. 예, 안 연식이 되는 거고. 2008년도 차량이니까 네. 이다 보니까 뭐 편의 커피를 2잔 정도 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용도의 그런 컵홀더가 있고. 편의상 옵션을 많지가 않아요. 사실 요즘 나온 차량에 그렇죠. 비하면 네. 심지어 2008년식은 블루투스 기능도 없습니다. 2009년도부터 출시된 모하비에는 블루투스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오디오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008년식 모델이니까 블루투스 기능이 없다는 거. 혹시 오디오에 신경을 쓰시는 분은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2009년식 이후의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USB 단자나 이런 건 있는데, 네. 이 모하비 핸들도 2016년 이전에 나오는 모델은 이 핸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모하비 핸들인데, 그 또한 2008년식에서 2010년 정도의 크루즈 기능이 없는 모델은 핸들이 또 크루즈가 들어간 모델의 핸들이랑은 좀 차이가 있지만 이 핸들은 더 뉴 모하비에 적용된 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모하비 카페에 협력업체에서 시공을 받았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뭐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들어있는 건 쓸 수 없습니다. 단지 핸들이 너무 낡아 있었고 이런 겉에 표면이 다 까져 있었기 때문에 이 가죽만 교체하는 비용이랑 이 핸들을 교체하는 비용을 제가 비교했을 때 이 신형 핸들을 끼워서 조금 뭐 신차의 느낌도 내고 중고차를 구입했지만 그러기 위해서 요거는 제가 따로 구입을 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뭐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연식, 키로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옵션이나. 근데 저는 이제 사고 유무하고 실내 상태를 봤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실내 상태는 출고된 지 12년 된 차 치고는 저는 지금 깔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트나 이런 상태들. 물론 모하비는 전부 다 이 스마트키 기능은 전부 다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보이시죠? 그리고 열선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2012년 13년식 정도 이후에는 운전석 쪽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는 모델도 있어요. JV300 말고 KV300 상위 이제 옵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에는 들어가 있는데, 자, 요 내비게이션은 전 차주가 이제 정품은 아닌 사제로 한 거고, 그 차량의 옵션에 따라서 이 내부 매립이 되어 있는 순정 내비가 달려져 있는 차량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실 때 뭐 가격 예산 범위가 조금 여유가 된다 그러면은 2012년 이후의 연식을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뭐 환경 부담금이라든지 그런 뭐 DPF 그 장착으로 인해 뭐 등급
그게 또 낮을수록 좋으니까 고려하시면 되겠고, 저는 일단 가격 예산을 1000만 원 이하로 잡았기 때문에 5,600만 원짜리 모델도 있다는 거, 키로수가 30만 가까이 된 이상. 근데 저는 키로수도 한 10만 정도의 무사고의 실내 상태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기 때문에 이 차를 제가 구입하고 3개월 동안 제가 운행했지만 전혀 이런 불만족이라든지 이런 거 없고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앉아봤는데 넉넉해요. 일단 넉넉하고 이게 차체 자체가 높으니까 머리도 당연히 안 달 거고, 그러니까 안락한 그런 가족, 딱 제가 봤을 때 4인 가족이면은 적당하다. 그렇죠. 아까 3열에도 저희가 탑승을 해봤지만 3열에 170 이상의 성인이 오랜 시간 장거리로 타기엔 좀 불편함이 있지만 어린 자녀들은 3열에 탑승해도 뭐 불편함이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가 이 차고가 높죠. 프레임 바디 차량이라 높은데 천장에 제가 180이 넘는데도 뭐 닿거나 그런 거 없이 편합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타다가 처음으로 SUV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패밀리카 용도로 괜찮다는 거. 그리고 1000만 원의 그런 한정된 예산 안에서 이제 잘 선택하시면 가성비가 높고 향후 한 3에서 5년 정도는 무리 없이 타실 차량을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 그게 또 장점인 것 같네요. 예. 일단은 뭐 내부는 좀 이따가 달리면서 한번 우리가 저희가 지금 이제 세종시에 와 있는데 장기간 이렇게 지금 한 120km에서 140km 정도 지금 주행을 했어요. 근데 지금 쉬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찍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뒤에 일단 와 보면서 느꼈던 점은 요철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올라오는 건 사실이지만 달릴 때 있어서는 이렇게 정숙함과 그런 이제 안정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실내에도 보시면 여기 지금 뒷좌석에 열선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선택한 차량은 JV300 모델이라 그렇게 상위 트림은 아니지만 뒷좌석에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컵홀더라든지 이런 뭐 수납 공간 같은 것도 뭐 잘 배열이 돼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10년이 넘은 차량 치고 실내 상태라든지 시트 상태가 굉장히 저는 만족해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관리 자체가 잘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야 뭐 중고차 살 때 잘 골라야겠지만은 지금 시트 같은 것도 관리가 참 잘 돼 있다. 네. 그리고 일단 12년이 된 차량이지만 여기 앞에 보시면 센터페시아도 더 뉴 모하비를 선택하시면 2016년식 이상이고 차량 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이거든요. 네. 뭐 3천만 원이 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센터페시아 변화도 모하비 더 마스터는 이제 싹 바뀌었죠. 네. 근데 더 뉴 모하비하고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기본 저처럼 1세대 모하비를 사셔서 더 뉴 모하비로 개조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외관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실내도 물론 연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는 차량하고 비교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만 그렇게 너무 막 뭐 안 좋아 보이거나 그러진 않지 않아요? 올드해 보이고 약간 투박한 면은 있긴 하지만 한 2000년대 중반의 느낌도 약간 들긴 네, 하긴 해요. 네. 옛날 NF 소나타. 그쵸, 예. 근데 이 모델이 2016년에 페이스리프트 더 뉴 모하비도 핸들만 교체되고 이 안에 이 플랫은 이 기어봉 있는 주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쪽으로 접근한다면 저는 이제 이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다른 SUV를 어떤 거를 선택할 수 있을까 봤더니 뭐 산타페 CM, 소렌토도 이제 소렌토 R 정도 이제 그것도 키로수가 많은 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20만 원. 근데 이왕이면 그 플래그십 SUV라고 볼 수 있는 모하비를 한번 타볼 수 있는 기회를 적은 비용으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일전에 한번 중고차 허위 매물 그런 주의점 영상을 찍을 때 제 개인적으로 이제 차를 변경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중형 세단을 타다가 이제 대형 플래그십 SUV죠, 모하비 차량을 한 약 3개월 동안 오너로서 실제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차후에 이제 모하비를 중고로 이렇게 구매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출퇴근 거리가 왕복 200km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을 이용했지만 지금 3개월 동안 주행 거리가 약 한 6000km 정도를 제가 주행했습니다. 일단 느낀 점은 일단 힘은 정말 좋습니다. 자, 6기통 3000cc 엔진이고 디젤이지만 6기통이라 굉장히 다른 차량에 비해서, 다른 동급의 SUV에 비해서 정숙하다는 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리고 지금 제 옆에 차티가 타고 있고 뒤에 홍티가 같이 타고 있는데 이 차의 3열 시트까지 폴딩을 하면 성인 기준으로 7명까지 탈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여러 명이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굉장히 좋고요. 물론 이 플래그십 SUV라고 할 수 있는 모하비, 그리고 동급의 차량 베라크루즈, 그리고 현대에서 새로 출시한 펠리세이드까지 다 3열 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산타페, 소렌토 차량에도 3열이 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등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근데 3열에 그냥 존재만 하고 키가 한 170cm 이상의 성인이 타면 사실상 1시간 이상 주행을 할 때는 굉장히 피로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열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 모하비 차량에는 제가 실제로 3열에도 성인 170에서 175 사이의 그런 신장을 가진 성인 두 분이 1시간 이상 주행을 같이 한 경험이 있는데 뭐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내관이 아주 뛰어난데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온라인 수업 이런 거 하다가 지금 이제 신티가 차를 이제 구매를 하고 짧은 동안에 6,000km는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이제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이제 사실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노면에 뭐 그렇게 뭐 울퉁불퉁한 요철 같은 게 없어도 잔진동 같은 건 사실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모하비의 오너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자, 제 차량은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08년 식입니다. 거의 이제 천의 모하비가 나올 때 첫 모델이죠. 2008년식이고 이 2008년식부터 2016년에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된 더 뉴 모하비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변한 게 없습니다. 외관도 똑같고 뭐 실내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 08년식을 12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을 차량 가격 950만원 950만원에 제가 매입을 했거든요. 네. 무사고 차량이고 명의 변경이 소유권 이력이 1회 있는 거의 뭐 1인 신조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차량인데, 08년식의 10만 킬로 전 10만 킬로가 약간 넘거나 이런 차량 시세가 지금 900만원 후반에서 1000만원 초반입니다. SK 엔카 기준으로요. 뭐 물론 더 저렴한 뭐 600만원, 500만원짜리 모하비도 구하실 수 있는데, 그런 차량들은 키로수가 30만 킬로 이상 또는 사고 이력이 좀 많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뭐 1, 2년 이렇게 타실 거면은 저렴하게 한 5, 600만원짜리 모하비를 구입하시는 것도 무방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3년, 5년 이상을 제가 탈 계획을 가지고 샀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도 중요했지만 키로수라든지 뭐 사고 유무 이런 것도 중요시 봤기 때문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사항에서는 저는 최상의 선택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뭐 이렇게 배출가스 그런 거 말씀드려야죠. 요즘에 이제 DPF, 즉 그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차량 5등급 차량은 DPF를 달아야 돼요. 그래서 차를 보시다 보면 뒤에 DPF 스티커를 붙어 있는 차량을 보시는 게 있을 거예요. 제 차량이 DPF가 달려 그렇죠. 카니발. 자, 근데 그 기준이 07년도 출고 전이라 이 차량은 08년도 이후이기 때문에 5등급은 아닙니다. 4등급 차량인데 이게 모하비도 1세대 모하비가 2012년 이후로 나온 거는 S2 모델이라고 해서 그 DPF 장치가 이제 달려있는 모델이에요. 근데 저는 그 초창기 모델이기 때문에 달려있진 않은데, 이제 조만간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4등급 차량 또한 뭐 수도권에 이런 다닐 때 이제 제한이 생길 거라고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4등급 차량들도 언젠가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것을 제가 달 때 보니까 보조금이 나와서 크게 돈은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환경부담금이라는 세금이 있더라고요. 4등급 차량도 이제 환경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아마 저는 아직 세금을 내진 않았지만 이제 제 차량에도 부과가 될 거예요. 근데 1년 기준으로 한 20만원 정도 뭐 된다고 저는 들었는데, 물론 구입을 하실 때 환경부담금이 없는 2012년 이후의 연식 모하비를 사시는 것도 좋지만 가격적인 면이 제가 2012년 이후에 한 10만 킬로 모델이 1,500만원에서 1,700만원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20만원 세금을 내고 5년 정도 타면 100만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측면을 생각하셔서 마음에 드시는 모하비를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차를 인수받고 이 지금 기어봉 있죠? 기어봉이 이게 더 뉴 모하비에 나오는 기어봉이에요. 제가 현대 모비스 부품 대리점에서 요걸 한 25,000원 주고 사서 실제로 제가
시공을 했죠. 했어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빼고 끼는 정도라. 그렇지만 이제 신차 느낌이죠. 사실 네. 2016년 이후에 나온 페이스리프트 더 뉴 모하비도 이 실내의 플랫은 똑같습니다. 요 버튼들만 조금 차이가 네,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 핸들이 제가 더 뉴 모하비 핸들이에요. 그 핸들까지. 그렇습니다. 요거를 제가 그 모하비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에. 네. 그 카페에 이제 협력 업체에 주고 협력 업체에 들어가서 입고시켜서 지금 이거 교환을 한 거거든요. 혹시 요 업체와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비밀 댓글로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도 연식이 2008년식이면 12년이 된 차량인데 전혀 내관이나 그런 그런 느낌이 느낌이 안 나네요. 예. 별로 안 들죠? 관리가 잘 된 차량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 이거 껍질도 안 뜯어져 있어요. 요거는 네. 원래는 이제 처음에 구입을 할 때 네. 여기가 좀 파손이 돼 있었어요. 근데 네. 그 딜러분께서 요거를 이제 새 걸로 교체해 주셨는데,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중고차를 처음 구입을 하실 때 물론 중고기 때문에 새 차의 컨디션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 보실 때 그냥 외관이나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실제 뭐 작동 여부라든지 이런 거를 꼼꼼히 확인하시면 네. 처음에 구입할 때 있는 하자 같은 경우는 딜러분에게 말씀 잘 하시면 그거는 다 무상으로 이렇게 웬만하면 해주시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팁 드리고, 지금 이제 국도를 주행하고 있는데 네. 소음이 많이 큽니까? 아니요, 전혀 지금 뭐 내부에서는 들리질 않아요. 그렇게 근데 크게. 요런 요철을 이렇게 넘을 때마다 네. 충격 같은 거 많이 느껴져요. 이게 프레임이 좀 단단한가요? 그 이제 프레임 온 바디라고 이제 이 차체를 구성할 때 요즘 최근 SUV들은 다 이제 모노코크 방식을 네. 쓰는데, 이제 프레임 바디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 통 프레임인데 차체가 약간 높고 차량 강성이 높은 게 특징인데, 네. 이런 진동 같은 게 바로바로 올라오니까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떨어질 수 있죠. 이게 차가 이렇게 통통 튀는 느낌이 조금 드는 그렇죠. 면도 있어요. 이따가 네. 방지턱에 한번 넘으면은 네. 확실히 느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방지턱을 넘을 때 한번 쿵 하고 진동이 느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한 번이 아니라 쿵쿵쿵 약간 그 잔진동이. 그러니까 소프트한 면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소프트한 예. 면은. 예.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2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나 뭐 이제 여성분들이 타시면, 처음 타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적응 못해서 막 이렇게 비닐봉지를 준비하신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네네. 저는 이제 뭐 타다 보니까 뭐 그렇게 적응이 돼서 그런지 막 그 정도로 못할 정도는 아니다,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조금 피로감을 느낄 수 그렇죠. 있겠네요. 장거리 네. 운행을 할 때는 이게 노면에 있는 미세한 진동까지도 다 타고 올라서 네. 이 몸으로 느껴지니까 그럴 수 있죠. 자, SUV가 요즘에 굉장히 이제 길에 도로에 나가면 많이 다니잖아요. 요즘 뭐 네. 차박이라든지 캠핑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저도 이제 캠핑이나 차박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아직 시도는 못하고 있지만 해볼 생각이 있는데, 그동안 제가 다 쭉 타온 차들은 다 그냥 일반 세단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으로 SUV를 타다 보니까 좀 다른 점이, 일단 시야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운전하기가 편하죠. 네, 이 차량을 타다가 제 이제 다른 차를 네. 세단을 타다 보면 뭔가 땅에 붙어가는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이. 시야가 조금 어두워서 네. 이게 뭐 운전하기가 되게 어렵죠. 네, 차량이 크니까 처음엔 저도 이 차를 운전할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운전이 좀 미숙한데 이런 큰 차를 몰았을 때 더 어렵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몰아보니까 운전하는 어려움은 좀 덜하고요. 사실 이제 주차할 때 좀 크죠. 차체가 네.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 처음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도 이제 적응되니까 네. 뭐 어려워졌습니다. 역시 사람은 참 적응의 동물이다. 네. 이거는 어떻게 달려 있었던 건가요? 네. 원래 그냥 이제 아이나비가 달려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순정은 아니고 전 차주분이 이렇게 하이탑 방식으로 장착을 하신 건데, 요즘에 이렇게 다 이제 내리평으로 나오잖아요. 네네네. 네, 모하비 차량, 중고 차량 중에도 뭐 아예 내비게이션이 없거나 아니면 네. 뭐 순정 내리평 내비가 달려 있거나, 아니면 저 차처럼 이제 차주가 이제 사제로 다른 내비가 네. 있는데, 그런 것도 내부 옵션도 여러분들이 이제 멘카나 이런 거를 사이트를 통해 조사하시고 네. 실제 그 중고차 판매 대리점 이런 데 가서 한번 비교해보면서 선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근데 모하비 차량이 많지가 않아요. 중고 시장에 나온 차량들이 이 조건을 다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팁이 있다면 중고차 찾을 때 사이트에서 네. 좀 그런 것 좀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여러 발품을 팔고 막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하는 편은 아니에요. 네. 그 인터넷 사이트에 보시면 요즘에 차량 성능 기록부라든지 뭐 사고 유무, 보험 그 관리 공간에 연계되어 있는 사고 유무가 다 떠요. 뭐 저당이 다 잡혀 있거나 이런 것도 나오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구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셨을 때는 꼭 차량 등록부 원부라든지 성능 기록부 네. 원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런 게 있고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요즘에는 뭐 그렇게 막 키로수를 막 조작하고 막 사고를 막 속이고 이런 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다 그런 전산으로 전산 처리가 되기 때문에 네. 이왕이면 저는 이제 사고도 이제 사고 차를 잘 사면 제가 예전 차량이 YF-Sonata 사고 있는 차량이었는데 굉장히 싸게 샀잖아요. 네. 근데 사고도 이제 사고에 따라서 틀린데 이제 이 앞에 삼박이라고 하죠, 엔진 쪽. 네. 그런 쪽에 이제 사고가 난 차량은 피하시는 게 좋고 단순 뭐 문짝 교환이라든지 펜다 교환 뭐 이런 게 있어도 사고로 뜨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을 제시하고 딜러분이랑 합의를 하는데 유리한 입장이 있어요. 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들은 수리가 잘 되면은 타고 다니는데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다 진짜 무사고에 외관도 좋고 실내도 깨끗하고 모든 조건이 좋은 차를 싸게 사면 좋겠지만 그런 조건이 완벽한 거는 나 아니었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선호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의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좀 주요 부분 앞에 뭐 엔진이 먹었다든지 뭐 삼박 그런 사고가 났다든지 네. 그런 걸 제외하고는 네. 단순 교환이나 이런 거는 괜찮으니까 네. 가격을 생각한다면 그런 차량을 선택하시는 것도 좀 이득이 될 수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또 그래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비가 있는데 그쵸. 연비는 좀 어떤지 좀. 제가 봤을 때 이 차량의 공인 연비가 한 10.5, 11 정도 붙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출퇴근 거리가 길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많이 달려요. 그거보다 높게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한 12에서 13 정도 나오고 이 차가 네.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저는 바닥에서 거의 이제 가득 찰 때까지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주유하거든요. 네. 네, 디젤 가격이 휘발유보다 조금 저렴하니까. 저렴한데 5, 6만 원이면은 그래도 기름통이 크진 않네요. 아니요, 아예 불 들어왔을 때 가득 주유하면 7만 원 가격. 아, 7만 원 네. 가격. 그래서 연비적으로는 제가 YF 소나타를 전차로 타고 다녔잖아요. 네네. 그거에 비해서 연비는 그런 연료와 관련된 비용은 뭐 더 들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경쟁 차종 중에 이제 베라크루즈가 있죠. 단종됐죠. 베라크루즈는 단종이 됐는데 네. 모하비는 1세대 2008년부터 15년까지 이 모델로 나왔고 2016년에서 2019년 까지 더뉴 모하비는 페이스 리프트예요. 네. 사실 구형 모하비 제 차량을 사서 더뉴 모하비로 이렇게 개조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외관을. 예, 한 그 협력 업체에서 한 300만 원 정도 들이시면 더뉴 모하비로 똑같이 개조가 돼요. 네. 예, 그런데 뭐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고 네네. 모하비 더 마스터라고 이제 네. 그것도 이 그런 프레임이라든지 이 플랫폼은 그대로인데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거든요. 그 차량의 지금 신차 가격이 거의 5천만 원 정도 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모하비로 취등록세랑 뭐 세금 요런 기타 제가 변경한 가격 포함해서 한 1,100만 원 정도 네. 이렇게 소요가 됐으니까 굉장히 저는 차 뭐 잘 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만족하고. 네. 그 베라크루즈 같은 경우도 네. 여러 번 차주가 된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차주인 사람이 없다 이 정도로 굉장히 잘 나온 차량이라고 해요. 네. 근데 엔진도 똑같고 그래서 비교 대상이긴 한데 근데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최근에는 베라크루즈. 베라크루즈도 많이 있어요. 모하비도 많이 보여요. 보이고 예. 그거 베라크루즈도 비슷한 연식에 07년부터 나와서 15년, 16년도까지 존재했던 나오다가. 차량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 디자인적으로는 다 각자 취향이 있고 네, 네. 개성이 있는데 약간 베라크루즈는 약간 좀 곡선이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약간 직선으로 약간 남성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전 개인적인 디자인 쪽에서는 모하비를 선호했기 때문에 모하비를 선택을 했고 네. 저기 저 차량이 지금 더뉴 모하비입니다. 저기 더뉴 앞에 모하비. 데일리 라이트도 달려있고 네, 약간 다르네요. 범퍼랑 이런 쪽에 네. 수정이 있어요. 저게 2016년에 출시했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게, 이 모하비 별명이 이제 사골이에요. 사골. 네, 이게 지금 우려먹었다. 출시한 지로 따지면 횟수로 12년인데 아직도 지금 네. 더 마스터라는 모하비 더 마스터라는 아직도 풀체인지 모델이 아닌 지금 아니,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뭐 차후에 뭐 출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원래 텔룰라이드 모델이라고 네. 이제 그 모델에 대한 모하비 기존 1세대 유저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북미형에만 출시를 해서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모하비 더 마스터거든요. 네. 근데 차후에 이제 모하비라는 이름을 달고 신차가 출시될지 아니면 다른 이름을 달고 나올지는 모르지만 네. 워낙 모하비의 완성도가 높은 차량이기 때문에 12년 동안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럼 팰리세이드는 네. 베라크루즈를 변형해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페이스리프트라고 하기엔 페이스리프트는 아니고 아예 그냥 이름을 새로운 모델 그래서, 자체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팰리세이드하고 모하비 더 마스터하고 신차를 구입하시는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차량 가격 자체가 모하비 더 마스터가 월등하게 비싸요. 네. 펠리세이드 모델 같은 경우 3.8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네.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이 안 되거든요. 3천 후반대인데 모하비 더 마스터는 제일 낮은 트림의 차량 가격만 4,5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금액적인 면에 여유가 있으신 분은 신차를 구매하시는 게 좋겠지만 네. 저처럼 그런 여유가 조금 없는데 SUV로서 플래그십 세단을 한번 몰아보고 싶다라는 분들에게는 네. 모하비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예. 저기에도 지금 모하비가 오, 저기도 있네요. 차량이 있네요. 옆에 양티까지 같이 합류를 해서 4명이 지금 모하비 차량을 타고 천안 쪽에 이제 부동산 관련 일 때문에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이동 중에 있습니다. 자, 새로 지금 옆에 양티에서는 예전에도 모하비 차량을 제 차량을 많이 타봤을 텐데 지금 주행하면서 승차감이나 이런 것도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뭐 바로 느끼는 바로는 승차감 괜찮고요. 근데 이제 에어컨도 되게 세고요. 다른 차 이렇게 에어컨 센 거 처음 봤어요. 1단으로 했는데 너무 추워요, 진짜. 이거 2, 3, 4단 하면은 아마 어릴 거예요. 웬만한 에어컨 성능이 진짜 거의 스탠드 에어컨, 집에 있는 스탠드 에어컨만 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공간이 넓으니까 앞에 있는 좌우는 이 정도면 승차감은 참 좋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2열에 앉아 계신 차티 지금 2열에서 아까 1열에 있다 2열로 지금 넘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통통거린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통통거리는 면이 사실은 더 이제 부각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2열에서. 그래서 공기의 바람을 좀 빼면은 좀 어떨까 그걸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바입니다. 이거. 공기압? 예, 공기압이 지금 너무 통통 튀는 면이 있어요. 이거는 그 프레임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 차량 자체의 그 바퀴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또 이런 생각도 잠깐 들고. 그러니까 모하비 차량 중에 등급이 있지만 KV300 모델이 최상위 모델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새로 나온 모하비 더 마스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요소수 탱크 그걸 만드느라고 공간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 딱 그 한정되어 있는 양식에 있는데 그 사실 이 정도 플래그십의 SUV에 그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 있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근데 제 차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 아닌데 그 승차감 부분에서는 차티가 얘기한 대로 지금 약간 제 통통거리는 분이 많거든요. 승분이나 이런 것도 몸으로 바로바로 나타나고. 근데 이제 그런 면은 있어요. 뭔가 이제 스포츠성으로서 이게 막 달려간다 그런 힘은 느껴지는 거는 제가 확실히 느낍니다. 그렇죠. 요즘 SUV들이 엔진을 다 다운사이징하는 추세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코나라든지 1.8 디젤도 나오는데 2.2 이하로 이 차 같은 경우는 3000cc 6기통 차량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량이 좀 묵직하고 그 연비는 떨어지겠지만 힘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그러면 지금 한번 치고 나가는 걸 한번 해보시죠. 지금은 제가 80km 정속 주행인데 한번 엑셀을 한번 쭉 밟아보시죠. 네, 제가 지금 방금 느낀 거는 그 아우디에서 느끼는 그런 속도감이라든지 그런 이제 BMW에서 느끼는 그런 것들도 확실히 좀 느낄 수가 있어요. 뭐 거기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치고 나가는 성에 있어서 밀리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줄였고요. 정규 속도를 지금 110이니까 맞습니다. 그 순간적인 가속을 줬을 때 치고 나가는 거는 정말 좀 아우디 오너인 차티 저도 지금 아우디 A6를 타고 있고 그런데 그런 디젤차의 세단에서 느껴지는 그 독일 3사의 그런 것을 사실 느꼈어요. 지금 느꼈는데 이따가 저도 한번 운전을 이제 보험을 다 들어놨으니까 오늘 하루 그래서 그걸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오늘 제 차 모하비 차량의 외관 그리고 실내 그리고 운행을 3개월 동안 이상 하면서 느낀 점 위주로 리뷰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1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SUV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참 좋은 하나의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느낀 점을 성심성의껏 써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차량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